안녕하세요. 빗성경제연구소 이미선입니다. 21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로 0.7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세 번째 75bp 금리 인상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총 300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었는데요. 그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나스닥 지수는 1.8%, S&P는 1.7%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0.8% 하락해서 19,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6% 급락하기도 했고요. 아시아장에서는 소폭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15원 급등해서 1,409원까지 올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2년 금리는 4.1%까지 급등했고요. 우리나라 국고 3년 금리도 4%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반응이 격렬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와 내년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가 점도표상에서 대폭 상향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갖고 있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점도표에서 보시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6월 회의에서는 그 예상했던 어떤 중간값이 3.4%였는데요. 이번 9월 들어서는 그 부분이 4.4%로 100bp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면 우리가 연준이 보통 25bp씩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4.5%까지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이 연준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그 중간값은 지난 6월에는 3.8%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번 9월 회의에서는 2023년 말에 기준금리가 4.6%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을 하고 내년에도 25bp 정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가서는 3.9%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2023년까지 4.7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202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경로를 이제 연준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2023년 하반기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하를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의 폭이 75bp에서 100bp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단기 금리가 4% 후반까지 인상되면 기본적으로 우량회사채 금리는 6에서 7%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대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도표에서 예상했던 대로 올해 말에 기준금리는 4.5%까지 이렇게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행태를 이제 보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같이 약간 먼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했을 때 그 전망에 대한 예측치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우리가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한 3개월 정도 후에 기준금리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연준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장에다가 어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액션을 취함으로써 시장과의 어떤 신뢰감을 쌓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제로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도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거나 또는 금리 인상 폭을 갑자기 이제 뭐 줄이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시장에다가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1월 75bp 그리고 12월 50bp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로 정말 가기 어려워지는 것이냐 그리고 4% 후반까지 정말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러한 위험도 실제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언급했던 부분들을 보면 이번 회의에서 리스트릭티브 레벨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 리스트릭티브 레벨이라는 것은 실물 경기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또 그 수준에서 상당 기간 금리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난 20년간 연준이 했던 행태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마다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하면서 그동안 버네키 푸시라는 별명도 사실 얻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는 1% 후반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6%, 그리고 내년에는 둔화되더라도 3에서 4%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수준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40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 이어졌던 10년 이상 이어졌던 물가 상승과 비교할 만큼 그렇게 높은 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연준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인플레이션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기조가 확실하게 둔화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 FOMC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변수는 크게 2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금리의 변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둔화 여부입니다. 먼저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실질금리를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실질금리는 이 차트의 회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비자 물가가 4%대로 하락하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4.75%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차감한 실질금리는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바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플러스 영역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연준이 아마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수개월 뒤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의 둔화 여부입니다. 연준은 공식적으로 2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입니다. 현재는 고용시장이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노동에 대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요. 어느 시점부터는 기업의 고용이 좀 둔화가 되면서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앞으로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